유통, 심전도상의 ST 엘리베이션, 심근 효소 상승. 그래서 급성 심근경색과 유사하게 보이기도 한다. 페리스는 이렇게 명시되어 있어요. 급성 심근경색과 구별하기 힘들다고. 그리고 실제 기출문제도 어려워요. 그렇게 구별하기 어렵게. 그리고 페리카다이티스처럼 보이는 증상과 카디악 마커 상승 소견. 왜냐하면 페리카다이티스랑 심근염은 같이 동반이 잘 돼요. 이유도 똑같아요. URI 쓴 후에 한 일주일 후에 생기는 게 둘 다 심근염이랑 페리카다이티스예요. 제가 그래서 뒤에 제 강의 들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시줄 날줄로 따로 또 정리를 하거든요. 그때 URI 후에 생기는 병도 따로 정리를 해놨어요. 그게 마이오카다이티스, 페리카다이티스, 신장에서 기억나시죠? PSGN, IgA예요. 대부분은 셀프 리미티드 돼요. 심근염도 대부분 셀프 리미티드 돼요. 페리카다이티스는 원인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치료가 그냥 대증적 치료예요. 엔세이즈. 안 아프게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PSGN 95%에서 셀프 리미티드 돼요. 치료도 그냥 고혈압약만 주는 거예요. 그 신장에 대한 건 이따 설명을 할게요. 신장에서 고혈압이 되게 중요해요. 설명을 할게요. 그리고 IgA만 좀 특별해요. IgA 같은 경우에는 예후가 안 좋아요. 20에서 50%에서 CRF로 빠진대요. 그러니까 URI 후에 생기는 원인 모르는 어떤 면역질환이겠죠. 면역질환이 이런 게 있는데 대부분은 셀프 리미티드 되는데 IgA만 좀 특별하네. 이렇게 알아두시면 하나 외우는 것보다 조금 더 쉽게 정보를 갖고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신부전 증상이 있고요. 이게 반드시 주어져요. 일주 전 발열 인후통. 이게 반드시 주어져요. 이거 없으면 심근염이 아니에요. 목정맥 확장, 신부전, EK 이상 ST 엘리베이션, 심근 효소 증가되어 있고요. 임상 양상은 매우 다양해요. 대개는 셀프 리미팅 돼요. 신부전이 발생하면 신부전에 대한 치료를 해요. 자, 지금까지 보셨잖아요. 치료법 외울 거 하나도 없죠. 그냥 신부전에 대한 골드를 알고 계시면 신부전 치료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형협심증이나 특별한 거 HCMP 병태생님 알고 계시면 골드를 적용해가지고 하시면 돼요. 자, 아큐트 페리카다이티스 주소. 자, 전형적인 주소예요. 누우면 악화되고 앉거나 앞으로 숙이면 호전이 돼요. 그리고 그 기출문제에 이것도 있어요. 흡기 시 흉통 발생. 전 이거 페리카다이티스에 왜 흡기 시 흉통이 발생할까 했는데 이게 염증이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심근염이랑 페리카다이티스랑 동반 잘 된다고요. 플레오라이티스도 잘 동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생기는 거고요. 흉통의 양상은 얘네들도 ST 엘리베이션이죠. 그래서 중요한 건 급성 심근경색이랑 구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흉통의 양상이 좀 달라요. 급성 심근경색 흉통 뭐죠? 프레셔한, 즉 누르는 듯한 흉통이죠. 근데 얘는 예리한 흉통이에요. 찌르는 듯한 양상이고요. 얘도 반드시 일주 전 감기가 주어져요. 심박동에 따라 바스락거리는 소리 들림. 아주 전형적인 페리카다이티스예요. 전형적인 주소예요. 이거 나오면 그냥 페리카다이티스예요. 심음이 멀리서 들리는 듯하고 흡기 시 혈압이 떨어진다. 이건 뭐죠? 에퓨전이 찬 거예요. 설명 안 할게요. 당연하죠? 이해되시는 거죠? 진단과 치료. 대개 에퓨전 동반되기 때문에 에코카디오그래피로 하면 되고요. 보존적 치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URI 후에 생기는 거 대부분 IgA 빼고는 IgA 신병증 빼고는 예후가 좋아요. 그냥 엔세이드 주면 돼요. 겁나 아팠는데도 그냥 엔세이드만 주면 돼요. 자동으로 나으니까. 자, 콘스트릭티브 페리카다이티스. 얘네들도 신부전으로 와요. 호흡곤란, 복부백만, 양아지 부종, 경증류 확장, 헤파트 메갈리. 얘네들은 두세 달에 걸쳐 점점 심해진대요. 그리고 간 비대 잘 반응하지 않는 복수가 있잖아요. 왜냐면 우심부전 증상 때문에. 그래서 간 경변증으로 오인되기도 한대요. 이거는 제가 그냥 이해하고 싶어가지고 헤이슨에 있는 말을 써놓은 거예요.
기출문제에 뭐 이런 말이 있는 건 아니고요. 심음 감소, 에퓨전 차 있으면 심음 감소되어 있겠죠. 그래서 중요한 건 이제 체스트 엑스레이가 다 주어져요. 컨스트릭티브 페리카다이티스 기출문제는 다 체스트 엑스레이가 주어져요. 거기서 심장 주변으로 칼시피케이션들 소견이 보여요. 그러면 그냥 컨스트릭티브 페리카다이티스예요. 치료는 딱딱한 게 둘러싸고 있으니까 잘라내면 돼요. 사포네이드 주소, 식은땀. 이거는 제가 번번이 말씀드렸어요. 식은땀 나오면 교감신경 항진이에요. 땀샘에 분포하고 있는 신경은 교감신경밖에 없어요. 교감신경만이 땀샘에 분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식은땀 나오면 무조건 교감신경 항진을 의미하는 거예요. 호흡곤란, 심부전, 경정맥 확장. 심부전 증상이죠. 저혈압. 왜 그렇겠어요? 주변이 꽉 차고 있으니까 이완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BP를 맞춰주기 위해서 펄스레이트라도 빠르게 하고 있는 거예요. 흡기시 혈압 감소. 이게 전형적으로 심장에 제한된 거잖아요. 심장이 지금 그 공간이 제한되어 있어요. 흡기면 뭐죠? 흡기는 음압을 만드는 거예요. 음압을. 그러면 SVC에서 혈액이 라이트 벤트리클로 쭉 들어오죠. 그러면 원래라면 공간이 제한적이지 않다면 LV에 크게 영향을 안 미쳐요. 근데 공간이 제한되어 있다면 RV가 LV를 눌러버리겠죠. 그러면 LV의 카디악 아웃풋이 줄어들겠죠. BP는 카디악 아웃풋 곱하기 SVR이니까 BP 줄어드는 거예요. 흡기시 혈압 감소 나오면 이건 제한된 공간이구나. 병태 생리가 그거이기 때문에 그냥 제한된 공간이에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제한된 공간이구나 아시면 되고요. 체스트 엑스레이상 당연히 AKG도 뭐 당연한 거고요. 물이 막고 있으니까 진단은 에코카디오그래피고요. 치료는 뭐죠? 카디악 아웃풋이 안 생기고 있는 거예요. 저혈압이에요. 진단명 필요 없어요. 저혈압 보이면 무조건 셀라인은 무조건 들어가요. 무조건. 이유 없어요. 그냥 저혈압 보이면 닥치고 무조건 셀라인은 무조건이에요. 그리고 탐포네이드에 맞는 치료를 해줘야 되겠죠. 물이 에어싸고 있는 거니까 페리카디오 센테시스 하면 되고요. 왜 것도 없어요. 자, 고혈압 치료를 볼게요. 고혈압 치료. 뭐 고혈압 치료 그냥 여러분들 아시는 약 쓰면 되는데 이제 특별한 경우에 쓰는 약들이 또 기출문제에 있어요. DM이랑 프로테인 유리아 때는 ACE 이니비터를 써요. 이거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따가 신장에서 나쁜 놈 삼형제를 알려드릴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프로테인 유리아예요. 신장에서는 나쁜 놈 삼형제만 알고 있으면 치료법도 해결이 되고요. 다 해결이 돼요. 프로테인 유리아가 그 ACE 이니비터의 역할이 뭐냐면 단백뇨를 줄여가지고 신장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프로테인 유리아랑 또 DM 때는 ACE 이니비터를 쓰고요. 여기 나와있죠. ACE 이니비터는 프로테인 유리아로 인해 콩팥 기능이 약화되는 속도를 늦춰줘요. 이거는 증명되어 있는 거예요. 해리스에 명시되어 있어요. 하이퍼칼레미아 발생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되는 건 아시겠죠? 자, 디슬리피데미아 때 쓰면 안 되는 거는 베타블로커랑 다이유레틱스예요. 외우셔야 돼요. 조금 알려드릴 거는 혈관이 수축되면 그 심혈관계 관련된 질환이 잘 생긴대요. 베타블로커 아까 뭐였죠? 바소프레스였죠. 다이유레틱스 물 빠지는 거죠. 얘네들은 심혈관계 관련 질환이 잘 생긴대요. 임신 중 고혈압 때는 메틸도파랑 하이드랄라제. 여기 정리할게요. 메틸도파는 도파민의 안타고니스트예요. 그러면 도파민의 아고니스트는 뭐죠? 예, 레보도파죠. 구별해서 알아두셔야 돼요. 자, 도파민이 뭐였죠? 아까 혈압을 높이는 거죠. 도파민의 안타고니스트 항고혈압제로 쓰겠죠. 하이드랄라제 쓰면 되고요.
절대 금기도 알아두셔야 돼요. ACE 이니비터, ARB, 니트로프로사이드는 태아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절대 금기예요. 자, 고혈압의 응급. 주소는 두통, 구토, 정신경련, 의식소실. 안저검사에서 유두부종, 망막 출혈, 망막 삼출이 있고요. BP가 막 200 이상으로 나와요. 근데 BP 보고 판단하시면 안 돼요. 고혈압의 응급 진단할 때 수치는 관계 없다고 되어 있어요. 엔드 오간에 데미지가 있을 때 고혈압의 응급이에요. 치료는 이것도 기술 문제 있더라고요. 혈압을 급격히 낮춰준다는 아니래요. 점진적인 혈압 강화예요. 근데 빠르게 작용하는 IV 에이전트를 써요. 그리고 이미디어트 온셋한 혈압 강화제를 써요. 하지만 점진적으로 낮춰줘야 돼요. 그래서 이미디어트 온셋한 혈압 강화제가 지금 바주 다일레이터죠. 니트로프로사이드, 니트로글리세린, 다이아족사이드예요. 제가 다이아족사이드에 대한 걸 조금 알아왔는데요. 네, 됐어. 아우틱 애뉴리즘. 주소는 박동성 종괴. 당연하겠죠? 수술은 이럴 경우 한대요. 아우틱 디스섹션. 보통 고혈압의 패스트 히스토리를 주어줘요. 아우틱 디스섹션의 가장 큰 위험인자가 들어오세요. 가장 큰 위험인자가 고혈압이에요. 그리고 조심하세요. 너무 가셔야 돼요. 어떤 분이 저를 차셔가지고 그 흉통 아우틱 디섹션이 생길 때도 혈압이 급격히 높아질 때 생겨요. 그래서 부부싸움 한다거나 무거운 것을 들다가, 이거 제가 쓴 거 아니에요. 기출문제에 있는 거예요. 들다가 갑자기 발생한 흉통하면 아우틱 디섹션의 특이적인 얘기예요. 발한, 아까 뭐라고 했죠? 교감신경 항진이에요. 교감신경 항진. 일시적인 의식소실, 캐로티드 아테리를 침범할 경우에는 왼쪽 팔 혈압과 오른쪽 팔 혈압이 달라요. 제가 이렇게 써놓은 거는 아우틱 디섹션 왼쪽 팔 혈압이 80에 60이 나오고 오른쪽 팔 혈압이 160에 100이 나오는데 이거 아니에요. 다르다는 기출문제 거 그냥 제가 베껴 쓰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보면 기억하시는 거 아시죠? 타카야수 아테라이티스. 네, 요거는 증상이 똑같아요. 캐로티드 아테리를 침범할 경우에 이런 게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항상 생긴다는 게 아니라. 근데 구별을 할 수 있죠. 타카야수 아테라이티스 이런 흉통이 안 생겨요. 그래서 뭐 요것만 있으면 타카야수고요. 흉통이 동반되면 아우틱 디섹션인 거예요. 이거 뭐 침범하는 거에 따라 AR도 생길 수 있고요. 진단은 당연히 이게 커진 거니까 아orta 음영 확장, 미디어스티눔이 커진 거고요. CT로 보면은 이제 그 안에 인티멀 플랩이 보여요. 너무나 쉬워요. 딱 안에 중간에 있어요. 딱 심초음파로 봐도 되고요. 당연히 뭐 영상학적으로 진단을 하면 되고요. 치료는 중환자실에 입원을 시키고요. 치료의 목표는 혈압 때문에 찢어진 거니까 혈압을 낮춰주는 게 목표예요. 혈압을 낮춰주는 게. 그럼 우리가 써야 되는 건 바소 다일레이터랑 네가티브 이노트로픽 에이전트죠. 그럼 BB, CCB 그리고 나이트레이트 나오죠. 근데 이건 좀 외워두셔야겠어요. 저도 왜 CCB랑 나이트레이트는 안 나오고 니트로프로사이드를 쓰는지에 대해서는 못 찾았어요. 근데 제가 해리슨 쫙 읽어봤는데 CCB랑 나이트레이트는 언급이 안 되어 있어요. 언급이 안 되어 있어요. 근데 외우기는 쉬워요. 왜냐? 아까 급성 심근경색의 항허혈 치료는 뭐였죠? 정혜봉 씨 오셨나요? 아까 급성 심근경색 항허혈 치료 뭐였죠? 그 옆에 계신 분. 그 옆에 계신 분. 뭐였죠? 베타블로커랑 나이트레이트였잖아요. 베타블로커랑 나이트레이트. 비교해서 외워두시면 편해요. 베타블로커 나이트레이트가 였으니까 여기서는 베타블로커 니트로프로사이드예요. 저도 제발 나이트레이트랑 CCB에 언급이 있기를 하고 헬스는 읽어봤는데 언급이 없어요. 아예 언급조차 없어요.
그냥 이거 쓴다고 아시면 되고요. 해리슨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헐트레이트는 거의 60회에 맞춰주고요. 그리고 시스톨릭 BP는 120 이하로 아주 많이 낮추는 거예요. 헐트레이트 기준 60에서 100개잖아요. BP도 120까지가 정상인 거고요. 그 이하로 낮춰주는 거. 왜냐하면 혈압 자체가 찢어버리기 때문에 혈압을 낮춰주는 게 목표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라벤타롤, 알파, 베타 차단제예요. 이게 기출문제 답으로 많이 나와 있어요. 외우셔야 돼요. 라벤타롤. 저는 쉽게 L이 많잖아요. L이 많아요. 디스 섹션이 아래로 쫙 찢어지는 거예요. 네, 별짓을 다 하죠. 이렇게라도 외워야죠.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답으로 라벤타롤 정확하게 그렇게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외워주셔야 돼요. L 많은 거 쓴다. 디스 섹션에는. 금기는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동맥이 직접 작용하는 확정제는 쓰면 안 된다. 타카야수, 젊은 여성. 28세, 29세, 30세, 24세만 생기는 거 아니에요. 기출문제 있는 거 베껴놓은 거예요. 감 잡기 위해서 대충 요 정도가 전형적인 나이거나 감 잡으려고 써놓은 거예요. 젊은 여성, 양쪽 팔 혈압의 차이, 한쪽 손에 저림, 통증 발생, 그리고 이런 전신 증상이 혈관 증상 나타나기 수개월 전에 나타나고 ESR 항진되어 있다. 당연히 혈관 문제니까 혈관 조영수량 CT 엔지오그래피 하면 되고요. 면역적인 질환이니까 글루코코이드, 코르티코이드, 면역업체를 쓰면 돼요. 부정맥만 하면 되니까 심혈관 끝내고 쉬어도 되겠죠? 괜찮으시겠어요? 부정맥은 별거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부정맥 따로 3시간 강의했거든요. 그거 보세요. 네, 저도 까먹기 때문에 다시 봤는데 누가 했는지 잘했더라고요. DD 정말 잘 돼요. DD 잘 돼요. 그러니까 부정맥 DD는 그거 보시면 돼요. 그리고 퍼시픽에 있는 내용보다 더 추가적으로 더 쉽게 구별할 수 있게 제가 해놨거든요. 임상적으로 자주 볼 수 있는 부정맥은 다 DD 할 수 있게 제가 설명을 해놓은 거니까 그거 보시면 되고요. 거긴 치료법을 정리를 안 해놨기 때문에 여기는 치료법만 다룰 거예요. DD 하는 건 그거 그냥 보세요. 잘생긴 사람 한 명 나와서 떠들 거예요. 농담인데 안 웃어주시면 민망한데요. 네. 진짜 잘생겼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죄송합니다. 섬액 치료는 썩소. 섬액 치료는 당연히 페이스메이커겠죠. BP는 카디악 곱하기 헐트레이터. 헐트레이트가 안 나와서 BP가 떨어져 있는 거니까 헐트레이트만 올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거 할 수 있는 건 페이스메이커밖에 없어요. 섬액의 치료는 다 페이스메이커예요. 근데 응급실은 페이스메이커 수술로 이렇게 설치하고 있을 시간이 있겠어요? 아니에요. 응급실은 임시로 인공심박동기 써주는 게 치료예요. 이것도 절대적이에요. 헐트레이트가 너무 낮다. 딴 거 다 필요 없어요. 이건 무조건 하는 거예요. 무조건. 왜? BP가 안 나오는데? 다른 모든 이유, 진단면 찾을 것도 없고 그냥 그거 보면 이거는 그냥 나오는 거예요. 저혈압 보면 NS 그냥 나오는 거고 섬액 보면 이건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냥 다 필요 없어요. 무조건이에요. 자, BBB, 번들 브랜치 블락은 구조적 이상이 있는 거예요. LV가 뭐 확장됐다든지 뭐 LV가 페일리어가 있다든지 이럴 때 뭐 LBB가 잘 생기고요.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번들 브랜치 블락이 잘 생겨요. 그래서 기출문제에 번들 브랜치 블락 관련된 심전도 주어지고 무슨 검사해야 되냐 하면 에코카디오그래피예요. 왜? 구조적인 문제가 잘 동반되기 때문에 구조적인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서예요. 부정맥에서 왜 에코카디오그래피 써요? 구조적인 문제 확인하는 거예요. 에이트리얼 피브릴레이션 치료 뭐냐? 디시카디오 버전밖에 없어요. 근데 디시카디오 버전 하기 전에 무조건 디시카디오 버전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거기 혈전 생겼는데 디시카디오 버전 때려버리면 혈전이 나와가지고 우리한테 중요한 브레인에 혈관이 막혀버리잖아요. 그래서 치료는 디시카디오 버전인데 바로 안 해요. 처리를 해줘요. 안티코아귤레이션을 해줘야 돼요. 혈전부터 없애고 헤파린을 쓰면은 그 혈전이 솜블라이티가 아니잖아요. 없어지진 않아요.
혈관에 붙어가지고 안정화가 된대요. 그래서 안티코아귤레이션을 쓰면 혈전이 혈관에 붙어서 안정화가 돼요. 그러니까 디시카디오 버전 하기 전에 안티코아귤레이션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여기서 끝이지 않냐? 에이트리얼 피브릴레이션이 뭐예요? 에이트리움에서 막 지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벤트리클로 다 내려오면 카디악 아웃풋 못 만들어요. 레이트 컨트롤이 중요한 거예요. 100회 이상 넘어가면 100회 이상 안 넘어가면 상관없어요. 100회 이상 안 넘어가면 레이트 컨트롤 할 필요 없는데 100회 이상 넘어가면 레이트 컨트롤 뭘로 하죠? AV 막아주는 거 BB, CCB로 하는 거죠. CCB도 논 DHP 계열이에요. 구별해서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복잡하게 치료가 나오는 거지 그냥 디시카디오 버전이에요. 안티코아귤레이션 해야 되고 그 전에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레이트 컨트롤 해주는 거고. 근데 안티코아귤레이션이 복잡한 인디케이션이 있던데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심혈관 관련된 질환이 하나라도 있으면 와파린을 써줘요. 근데 심혈관 관련된 질환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아스피린 써주면 돼요. 이것도 기출문제 있어요. 구별해서 알아두셔야 돼요. 근데 기출문제는 다 당연히 심혈관 관련 질환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에이트리얼 피브릴레이션이 생기는 경우는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답은 거의 와파린이긴 한데 구별해서 알아두시고요. 자, PSVT 치료는 아데노신 쓰시면 돼요. 진단 목적으로도 된대요. 빠른 빈맥 보였을 때 PSVT인지 다른 건지 에이트리움에서 기원한 빈맥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아데노신 써보고 아데노신이 들으면 PSVT예요. 진단 목적으로도 쓸 수 있을 만큼 그냥 PSVT 하면 아데노신이에요. 그리고 이건 당연한 거예요. 혈력 극초를 불안정하면 진단명 필요 없이 다 디시카디오 버전이에요. 무조건. 재발을 막기 위한 치료는 이걸 할 수 있는 거고요. 베트리클라 타키카디아는 당연히 혈력학적으로 불안정하면 디시카디오 버전을 해주는 거고요. 혈력학적으로 안정하면 리도카인을 쓸 수가 있대요. 양약책에 리도카인의 역할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대부분은 그 심장, 정상 심장에 양약적으로 작용을 한대요. 근데 리도카인만 특이적으로 망가진 심근에 잘 작용을 한대요. 그래서 그 심근경색 후 생긴 벤트리클라 타키카디아에 특이적으로 잘 작용을 한다는 기술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혈력학적으로 안정됐을 때는 리도카인 쓰시면 되고요. 불안정할 때는 디시카디오 버전 쓰시면 되고요. 톨사데 포인테스는 그 이니셜로 디피브릴레이션 안 해요. 왜냐하면 얘네들 아카이온이 있기 때문에 아카이온을 없애주면 돼요. 그리고 페이스메이커가 섬액에서만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실 텐데 빈맥에서도 쓸 수 있어요. 페이스메이커로 그 나오는 헐트레이트보다 더 빠르게 조율을 하면 빈맥이 사라진대요. 그래서 초과박동 심조율 할 수 있고요. 마그네슘 쓸 수 있습니다. 벤트리클라 피브릴레이션은 이거는 그냥 심장이 간 상태예요. 이건 그냥 심장이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덜덜덜덜덜덜 그냥 떨리고 있는 거예요. 아무 역할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건 CPR이에요. CPR하고 디피브릴레이터로 벤트리클라 피브릴레이션 없애주고 그래도 안 되면 지금 뭐죠? BP가 완전 병신이 돼 있는 거예요. 아예 못 뛰고 있는데 카디악 아웃풋을 못 만들어내요. 카디악 아웃풋이 0이면 BP는 카디악 아웃풋 곱하기 SVR이니까 0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소프레서로 SVR이라도 높여주는 거예요. BP가 겁나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BP 보면 그냥 쓰시면 되는 거고요. ST 엘리베이션 보이는 거 따로 정리해봤어요. 이렇게 있어요. 우리가 관심 둬야 되는 건 급성 심근경색이고요. 변이형 협심증 구별하기 쉬워요. 흉통의 양상이 완전히 달라요. 페리카다이티스도 흉통의 양상이 좀 다르고 EKG 상에서도 업워드 컨케이브라고 하죠. 달라요. 심근염도 그렇고요. 이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고 URI 후 염증 생기는 거 따로 정리를 해봤어요. 이것도 아까 대충 말씀을 드렸던 거기 때문에 순환기는 정말 2시간 만에 끝냈어요. 2시간 만에. 제일 두껍거든요. 다 필요 없어요. 진짜 이것만 아시면 다 풀려요. 확인해보세요. 제 이름 걸고 말씀드렸잖아요. 뿌듯했어요. 그냥 생생 내고 싶네요. 네. 열심히 만든 거라. 네, 감사합니다. 10분 섰다 하겠습니다. 네.